찾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골반을 봅시다. 우리 상체가 이렇게 나오고 팔이 나오고 얼굴이 나와요. 골반이 벌어지고 다리가 나오죠. 그쵸? 골반은 벌어져요. 기본형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쵸? 이걸 박스로 만들어서 옆에서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상체 있고 다리 있고.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파란 선은 이렇게 벌어지겠죠. 좀 덜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벌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잘 그리다가 45도로 반측면으로 돌리기만 하면 갑자기 함몰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다리를 그려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앞모습은 45도인데 위에서 이걸 내려다본다고 해봅시다. 상체는 정면에서 이제 보고 있을 때 상체는 약간 이 정도 각도인데 하체는 이 정도 각도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둘이. 보시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보이죠. 물론 발방향 때문인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하지만 약간은 만들어 주세요. 근육이 들어갈 공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적당히 붙여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중심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뒤로 살짝만 빼주면은 이렇게 다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밑에는 망가졌으니까 보지 마시고 위에 골반 쪽 안정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요. 어디 갔지 레이어다. 잠깐만요. 여기다 그려버렸네요. 원본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요겁니다. 요 골반의 느낌, 요 다리가 내려간 느낌이랑 요거랑 보시면 확실히 안정감이 훨씬 좋죠. 각도도 맞아 보이고.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라. 골반과 다리는 따로따로. 그리고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그림을 그릴 때 일단 투시는 좀 넣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넣지 마시고요. 그럴 때가 아니고 형태를 자꾸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잡으세요.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체감을 못해요. 지금 어디가 이상한지. 그래서 이 문제점을 과장해서 보여주면 그때서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다른 분들은 다 느끼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내 눈에 익어가지고. 그리면 계속 이렇게 꼬불꼬불 그리세요. 흐느적거리게. 항상 가닥 딱딱 박스 형태 잡고 이 안에서 은은하게 형태를 잡는 습관을 들이세요. 팔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아지면은 어깨에서부터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뭐 이런 옆에 다 할게요. 그래서 좁아지는 형태의 주먹이 튼실하게 나오겠죠. 가슴 근육 나오고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 마른 사람들은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두껍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런 형태인데 보면은 이제 흐름이 가다가 쭉쭉 가다가 쭉쭉 이 형태고 얘는 끝에서부터 둥글게 좁아지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이 큰 맥락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들쑥날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큰 형태부터 똑바르게 잡고 시작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몸통도 가장 큰 형태부터 이렇게 뼈대라고 해서 진짜 본 뼈 말고 형태의 가장 기본형이 되는 것들 먼저 시작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팔을 그릴 때도 어깨 근육, 이두근, 삼두근 그리고 밑에 근육들 같이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형태부터 접근을 하시면은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시기에 더 좋고 이거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단순한 형태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단순한 형태로 해석하는 방식들을 익혀셔야 돼요. 요거는 다음에 강의를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되게 비슷하세요, 두 분. 그래서 같은 해결책을 하시면 되고, 색칠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 다음 숙제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현진이 님이 게임 아트에 대한 주제를 들고 오셨으니까, 게임 캐릭터 디자인하기 한번 해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메인 캐릭터들을 이렇게 붙이시고, 내가 이제 다음 달 6월에 업데이트되는 신캐를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포인트들 한번 잡아보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제목이 뭐였지? 그거 할 거, 인체에 대한 거 좀 할 건데, 예전에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잠깐만요. 제목 적고, 인체 그리기 실전 가이드 1화. 사실 준비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야심차게 시작하는 척 하지만 별거 없을 거예요. 일단 부위별로 좀 나눠봤어요. 1화는 이제 팔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몸통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 넘어갈 겁니다. 왜 몸통부터 안 하고 팔부터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실 텐데, 팔이 바깥쪽에 배치되기도 했고, 생각보다 옷에 많이 안 가려지는 부위이기도 해요. 몸에 비해서 더 안 가려진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고, 또 몸에 비해서 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더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팔부터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오늘 제가 할 강의는 해부학 강의는 아니에요. 해부학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근육이 이렇게 나와요, 뭐 뼈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 가이드라고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체 공부를 하고 요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체 공부를 하면은 그냥 진짜 해부학도 같은 되게 뻣뻣한 그림만 나오거든요. 그림적으로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기 위한 과정들을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육이나 뼈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요거를 보셔야 도움이 될 거고, 이것만 보셔도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느끼긴 할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야매로 빠져들어요. 그때 나중에 가서 후회하셔도 책임 못 집니다. 지금 당장 좀 해서 재밌고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나중에 해부학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그림 실력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이거 하나 하고 말 거다 하시면 하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다, 난 실력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근육을 다 외우지 않으셨다면, 뼈를 다 외우지 않으셨다면 이 강의는 그냥 안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득입니다, 안 보시는 게. 그걸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팔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제 팔을 그리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목이 나오고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승모근이 나오고 쇄골이 나오고 가슴 근육이 등장하게 되죠. 가슴 근육이 등장하게 되고, 겨드랑이에서부터 삼각근과 이두근, 삼두근, 그리고 팔이 쭉 나오게 됩니다. 퀄리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대충 그려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근육이 반쪽짜리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팔을 그릴 때 어깨를 자꾸 짧게 그립니다.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어깨를 이렇게 그려두시고 어깨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여기를 길게 그리시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요것들을
어깨에서부터 팔꿈치까지 했을 때 반토막을 내보시고 삼각근의 끝이 요 끝에 맞닿는다 정도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지금 클립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근데 클립에는 안 담겨 있겠지만 아까 설명을 해드린 얘기인데 팔에는 전체적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어깨가 살짝 나오고요. 팔뚝이 나오고 뼈가 나오면서 살짝 두꺼워지고 내려갑니다. 자, 이 부분은 뼈가 겹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들도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팔뚝 자체가 여기가 넓어요. 그래서 많이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넓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캐주얼 그림 좋아하시잖아요. 눈 크고 마르고 하얀 피부에. 그리고 머리 크고 다리 길고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체로 이 마른 캐릭터를 많이 그리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어깨 근육 상실. 이거 안 되고요. 어색하고요.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얼마나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놓치는 많은 요소 중 하나예요. 특히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 막 미소녀, 그냥 양감 안 잡는데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평평한 그림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관찰을 많이 안 하는 성향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꺾임이 있는지 모르세요. 이런 꺾임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그리시는데 지금 영상 뒤로 하기 누른 다음에 좋아하는 그림 다시 열어보세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몸 곳곳에 아주 미세한 굴곡과 꺾임들이 있어요. 이전에 못 봤던 꺾임들 보일 거예요. 그거는 그 작가분이 그 인체 공부를 다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퀄리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많이들 하신 실수가 뭐냐면 캐주얼 그릴 때 초보분들 10명 시키면 5명이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5명 그 이상이다. 이 소세지 2개, 긴 소세지 2개.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육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 하고 오셔야 활용이 될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왼쪽에도 약간은 해놨지만 일단은 어깨 라인을 조금은 잡아주시는 걸 대체로 추천을 드려요.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차이예요. 큰 차이고 팔꿈치에서 자꾸 이렇게 오므라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이렇게. 그거 아니고요. 본인팔 펴서 한번 보세요. 물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지만 모르겠으면은 좀 마른 연예인 팔 한번 보세요. 소세지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팔자 모양으로. 무난하게 살짝은 좁아질 수 있지만 거의 티가 많이 안 납니다. 살짝 좁아지다가 뼈와 근육이 나오면서 넓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랫부분은 휘어 있어요. 어떻게든 휘어 있어요. 과장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자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예요. 휘었는데 훨씬 낫죠. 아까 소세지보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바닥을 보이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손바닥을 보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엄지가 일로 갔죠. 그럴 때는 이쪽으로 휩니다. 엄지가 가도록. 엄지 쪽으로 휘게 돼요. 손등이 보이게 뒤집으면은 이쪽에 엄지가 있죠. 약간 이쪽을 살짝 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반대로 휘는 경우는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손등이 보이게 폈을 때는 이쪽에 뼈가 둘이 나란히 펴집니다. 그리고 펴지다가 손을 뒤집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차하면서. 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팔 근육 어려워요라고 할 텐데 공부하고 나서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이것만 보시면 100% 놓치는 거 생기기 때문에 공부 먼저 하라는 거고요. 삼각근은 기본적으로 꺾임이 한번 있습니다. 이 꺾임이 되게 작은 사람도 있어서 매끄럽게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걸 기본 형태로 하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없는 걸 먼저 그려드릴게요. 내려와서 몸통 내려와서 자
팔꿈치 기준으로 윗부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두근을 먼저 살려주시고 뒤에는 삼두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팔을 싹 잘라요. 잘라서 단면을 보면은 뼈가 있고 앞부분은 이두근, 뒷부분은 삼두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당연히 요 사이에 근육들 더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약부터 해서 그림 그릴 때 편하도록 알려드리는 거고요. 삼두근이 조금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두보다는 삼두가 조금 넓게 보인다. 그래서 앞에서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두근이 나오고요. 삼두근이 뒤를 덮어서 빨간색으로 칠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근육 발달도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마른 사람은 어깨에서 내려오면서 여기가 제일 넓다고 했죠. 근데 근육이 많은 사람들, 우리 뭐 많이들 보시는, 저도 많이 추천하는 헐크 한번 볼게요. 헐크. 자, 팔이 좀 또렷하게 나온 게 보시면은 이제 어깨에서부터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이두근 쪽부터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른 팔은 이런 형태고 이제 근육이 많이 올라온 케이스는 어깨부터 두툼하게 내려오면서 점점 좁아진다 라는 거고, 여기서 두툼한 경우에도 팔꿈치보다는 팔꿈치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은 깨지 않으면서도 살짝 굴곡을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매끄럽게 팔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이 형태, 큰 형태만 기억하세요. 여기서 디테일 넣으시면 돼요. 그냥 어깨 근육 그리고 위에 근육 그리고 나와서 근육들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은 점점 근육질 팔이 될 거고요. 뭐 짜리몽땅하지만 길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틀만 잘 지켜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실수도 되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팔이 나왔을 때 나오고 뭐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팔을 그릴 때 쭉 좁아지죠. 점점 끝에가 좁아지고 나서 그냥 손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이 어색하죠. 손을 몇 날 며칠을 고쳐요. 이래도 이상해 저래도 이상해. 근데 문제는 손이 아니라 손목이에요. 손목. 여러분들 눈이 이상해 보이는데 이마를 고치면 괜찮아지고요. 입이 이상한데 턱을 고치면 괜찮아지고요. 허리가 이상한데 골반을 고치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상체가 너무 짧아 보이거나 길어 보이는데 다리를 고쳤더니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은 항상 조화입니다. 조화를 잘 맞춰야 되고요. 손목은 짧아지고 나서 가장 얇은 곳에서 바로 손이 아니고요. 얇은 곳에서 한번 넓어지고 그 다음에 뼈가 나오면서 손목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손이 나옵니다. 나중에 발도 하겠지만 발도 같은 맥락으로 얇아지고 발이 아니고 얇아지고 넓어지면서 복숭아뼈 포함하고 그 다음에 발입니다. 오른쪽이 훨씬 자연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뭘 알려드려야 될까? 자, 어깨 근육이 있고 이두근, 삼두근이 나온 다음에 아래쪽 근육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물론 뭐 위치에 따라 배치가 있고 크기도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대체로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요 소세지 모양, 길쭉한 늘어난 소세지 모양을 두르고 있다. 물론 조금 더 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얇은 친구들도 있고 두꺼운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모양들이 쭉 두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팔꿈치 조금 복잡하셨을 텐데 만져보면 뼈가 3개 튀어나옵니다. 3개 튀어나와요. 지금 제 손가락질 찍고 있는 이 3개예요. 물론 가운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꿈치 뼈고요. 양쪽의 뼈가 대칭이 아닌 형태로 들어가 있기는 할 거예요. 일단은 물론 뭐 어디가 조금 더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하시면 좋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그리실 때 팔꿈치 뼈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접는 거 그리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팔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몸통이 이렇게 나오고요. 팔꿈치 뼈를 이렇게 하나만 그리지 마시고 가면서 한번
뼈 한번 톡, 팔꿈치 펴 톡, 그리고 둘러가시면은 조금 더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캐주얼하고